자,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이동을 하고 또 여기에 닿았을 때 다시 또 480의 이동으로.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게임은 플래피 버드입니다. 자, 플래피 버드는 이렇게 가만두면 떨어지는 요 새를 적절하게 눌러서 장애물들을 피해서 얼마나 오래 버티냐 또는 목적지까지 닿을 수 있느냐 하는 게임인데, 이게 좀 스페이스바를 안 누르면 이게 뚝 떨어지고요.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너무 많이 누르면 이렇게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서 벽에 부딪혀 버려서 게임이 끝나는, 그래서 아주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어려운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재밌을 거예요. 한번 같이 플래피 버드 만들어 봅시다. 네, 먼저 엔트리 봇을 지우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새라고 검색을 할게요. 자, 여기 묶음에 새가 있죠. 자, 새를 클릭하고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새가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게 할 거예요. 그 모양에서 요걸 아예 처음부터 반전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반전 눌러서 이렇게 보게 하고 저장하기. 요 새 2번도 반전시키고 저장하기. 새 3번도 반전시키고 저장하기. 자, 그렇게 해서 새 1번, 2번, 3번 모양이 모두 오른쪽을 향하도록 반전을 시켜 놨습니다. 자, 새를 이렇게 했고, 자, 오브젝트 이제 추가하기로 배경에 도로라고 할게요. 도로 추가하기. 이렇게 되면 이제 배경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야겠죠. 자, 날라오는 장애물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마침 장애물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장애물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를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작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좀 바꿔줘야겠죠. 장애물을 일단 200%의 크기로 바꿔줄 거고요. 200%인데도 여전히 너무 좁아요. 새가 날아가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뭐 600% 하면 너무 이상하죠. 자, 그래서 200%는 유지를 할 건데,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를 바꿔주려고 하면 지금 벡터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버그가 있어서인지 여기를 좀 그룹 해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버그가 있는데요. 엔트리 버그입니다. 이렇게 저장하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갔을 때 되게 이렇게 보셨나요? 지금 여기 있던 게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장하기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버그입니다.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저만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장애물 추가를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비트맵으로 하시면 버그가 안 됩니다. 벡터 모드에만 있는 버그인데, 자, 요거를 이렇게 비트맵 모드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조금 내리고 한 여기까지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잡아서 여기 요 선, 요 하얀 선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주면 저장하기를 했을 때 적절한 모양이 됩니다. 크기는 한 200 하면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새가 날아갈 수 있을 거고, 뭐 저장하기 누르고 딴 데 뭐 갔다 와도 비트맵 상태일 때는 버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장애물 2번, 3번은 필요가 없어요.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 새부터 코드를 한번 짜볼 건데요. 이 새가 한번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조금씩 위로 뛰어오르게 할 거고, 그리고 모양도 바꿔줄 겁니다. 바운스볼에서 해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자연스러운 이 점프와 떨어지는 것을 구현하려면 중력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중력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수를 중력이라고 해줄 거고요. 자, 이 새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로 아래로 쭉 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중력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중력을 마이너스 0.1만큼 아랫방향으로 쭉 떨어지게끔 적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Y좌표를 뭐만큼 바꾸기를 하냐면 중력값만큼 바꾸기를 합니다. 바운스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Y좌표가 마이너스 0.1 떨어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이렇게 쭉 늘어날 텐데, Y좌표가 중력값만큼 바뀐다는 것은 마이너스 0.1만큼 떨어지고 마이너스 0.2만큼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지고 마이너스 0.3만큼 떨어지니까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원리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떨어지는 게 구현이 됩니다. 시작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 얘가 일단 날아다니다가 만약에 뭐랑 부딪힌다면 아래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여기에 닿거나 너무 위로 튀어 올라가서 여기에 닿으면 이제 죽는 거죠. 일단은 또는을 하나 넣고 뭐와 닿았는가? 벽에 닿았거나 또는 장애물에 닿으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정지할 겁니다. 모든 코드를 멈출 거고요. 이 초시계도 우리가 몇 초까지 이 게임을 진행했느냐가 랭킹을 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서 초시계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초시계를 시작하고 여러 번 게임이 시작될 수 있으니 초시계를 한번 초기화하는 코드도 넣겠습니다. 자, 초시계를 시작하고 계속 반복한다. 그러다가 닿는 순간 초시계를 정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닿았을 때 초시계가 멈추게 되죠. 시작하고 멈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위로 조금씩 튀어 오르게 할 건데요. 자, 그러려면 여기에 무슨 키를 눌렀을 때 여기를 눌러서 스페이스바로 이제 바꿔주고요. 다음 생김새로 이제 바꿔줘야 되니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리고 중력을 조금씩 위로 적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중력을 이만큼 더하기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이제 스페이스바를 이제 누를 때마다 이렇게 튀어 올라갈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빠바바박 누르면, 자, 이제 장애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장애물이 계속해서 날아오게 할 건데요. 장애물이 이 한 가지의 모양만 날아오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높이가 여기가 이렇게 뚫리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뚫려 있는 모양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모양도 있을 겁니다. 그 다양한 모양이 이제 나와야 모양이 바뀌어야 재미가 있겠죠. 자, 모양을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 건데, 자, 요 장애물 요거를 나머지 2번, 3번 있던 거는 지워버리고 얘를 복제를 눌러서 비트맵 상태여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얘는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조금 길게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기. 자, 그러면은 1번이 이렇게 생긴 거고 2번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높낮이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장애물을 추가를 해서 그거를 좀 바꾸도록 하죠. 추가해서 3번 장애물을 이번에는 좀 낮은 걸로, 비트맵 상태 3번 장애물 3번 장애물을 여기까지 낮춰주고 얘를 여기까지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 크기를 늘려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높낮이가 이제 확실히 달라졌죠. 근데 2번 장애물을 살짝만 더 높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 장애물을 살짝만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1번, 2번, 3번 장애물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장애물이 막 무작위로 이제 바뀌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려와야겠죠.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 오른쪽 끝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X를 270의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로 날라올 건데 1번, 2번, 3번 모양이 원본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복제본이 날라와야겠죠. 그래서 복제본을 만들 거고요. 복제본의 생성 속도가 계속해서 너무 빠르게 생성이 되면 안 되니까 2초 기다리기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계속 반복을 하면서 왼쪽으로 날아올 거니까 X좌표를 마이너스 2.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자, 뭐에 닿았는가? 왼쪽 벽에 닿았는가? 그러면 이 복제본을 삭제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하니까 계속 나오죠? 자, 그런데 모양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일정한 데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 닿았을 때 그냥 바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배경 뒤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바로바로 이 벽에 닿자마자 이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조금 어색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바꿔볼 건데, 여기를 빼고 판단해서 뭐보다 작다면 이 복제된 이 생성된 복제본들이 이 자신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70보다 작다면 280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280보다 작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40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80이라는 것은 여기보다도 훨씬 더 이 화면을 벗어난 왼쪽일 거예요. 한참 왼쪽으로 가서 화면을 벗어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80보다도 더 작아지면 삭제한다. 모양을 이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생김새 모양을 이걸로 바꾼다. 다음 모양이 아니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뺀 다음에 계산해서 뭐부터 뭐 사이의 수 1부터 3 사이의 수라고 하면 이 모양 번호에 따라서 모양이 1, 2, 3번이죠. 그 모양이 1번에서 3번 모양 3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보면 네, 이렇게 바뀌죠. 오, 여기가 지금 너무 작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저 아래쪽이. 여기는 조금 더 쉽게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너무 좁아요. 자, 한번 조금만 수정을 하죠. 자, 모양 가서 얘가 너무 좁으니까 얘를 조금 이런 식으로 낮춰주고, 얘는 조금 더 높아도 될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여주고, 1번 네, 확인. 1번은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네, 아래로 갔다가 위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잘 됐습니다. 이 벽에 왼쪽 벽에 닿아도 그냥 잘 지나가는 게 보이죠? 왼쪽 벽에 닿았는데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물론 닿으면 끝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됐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배경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한번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볼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도로 이 배경을 클릭해 주시고 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일단 복제본을 만듭니다. 이게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도로가 하나 있고 여기에 도로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원본도 지나가고 이 복제본도 이렇게 지나가서 두 개가 쫙 이어지게 할 겁니다. 이어지다가 이 원본 그림이 또는 이 복제본 그림이 저 왼쪽 끝에 닿으면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복제본을 만들고요. 복제본을 만들고 자, 계속 반복하기로 X좌표를 마이너스 2.5로 바꾼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랑 비슷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좌표가 계산했죠? 내 자신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480보다 작아지면 X를 마이너스 480이 아니라 480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복제해서 아래 둔 다음에 여기만 조금 바꿔줄 건데 이번에는 복제본이 생성된 거 네, 이 복제본도 480의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요. 네, 똑같이 이렇게 원본과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원본은 원본대로 움직이고 복제본은 생성되자마자 480의 위치, 여기가 480이니까 이 위치로 이동시켜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잘 가죠? 네, 잘 가는데 여기서 멈췄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바꾸기로 하면 안 되고 이동하기로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넣었네요. X를 480의 위치로 이동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X를 480의 위치로 이동하기. 한 다음에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불편한 선이 보이는데 요건 좀 이따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은 일단 배경이 복제본이랑 원본이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무한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원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인데, 복제본을 여기 위치에다가 만든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480이 이쪽입니다. 여기에 닿으면, 여기 닿거나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다시 여기로 이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이동을 하고 또 여기에 닿았을 때 다시 또 480의 이동으로 480의 좌표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화면이 무한대로 이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불편한 선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불편한 선을 없애기 위해서 이 도로 여기로 가서 조금 줄여준 다음에 요거를 살짝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좀 삐져나오게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리고 저장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면 이제 그 불편한 점이 조금 사라졌죠. 아직 조금 있긴 한데 불편한 부분이 그래도 약간은 사라졌습니다. 여기를, 자, 여기가 마이너스 480보다 작아지면 이제 이동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엔트리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쭉 가다가 마이너스 480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요거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 부등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480과 같아질 때도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해보면 별 문제 없이 불편한 선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그런데 자, 우리 생각해보면 뭐 달리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지나가면 이렇게 도로를 막 달린다고 했을 때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은 빠르게 지나가죠. 근데 저 멀리에 있는 태양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또는 멀리에 있는 건물은 어떤가요?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건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건 느리게 지나간다. 자, 그래서 이 장애물이 지나다니는 속도보다 이 도로가 움직이는 속도가 또 더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의 속도를 마이너스 0.5로 이렇게 바꿔주면 앞에 보이는 이 장애물의 속도랑 뒤에 보이는 이 배경의 속도가 달라져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도로가 여기를 마이너스 0.5로 안 바꿔줬죠. 네, 둘 다 마이너스 0.5로 바꿔주고 시작을 해보면, 네, 앞에 있는 장애물은 빨리 움직이는데 뒤에 있는 배경은 천천히 가서 조금 더 미관으로 되게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 초시계를 이 글자로 보이게 하는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브젝트 추가하기로 글 상자를 하나 넣고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로 저는 둥근 목골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색 없이 0000이라고 할게요. 0000 추가하기.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두고 여기다가 이제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하기로 초시계 값을 쓰라고 하면 되겠죠. 글상자에 뭐라고 글쓰기, 여기에 초시계 값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초시계가 등장을 하고 끝나면 탁 멈추고요. 다시 시작을 하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누가 더 오래 이걸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초시계가 숨으려면 뭐 초시계 숨기기를 하면 되겠죠. 뭐 이런 데다가 시작하기 버튼을 했을 때 초시계를 숨긴다 이렇게 해주고, 중력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걸 눌러서 안 보이게 해주면, 네, 정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플래피 버드 만들어 봤는데요. 이 게임 되게 재밌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서 경쟁도 해보시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